그 프로그램 기획한 걸 보니까 전부 다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개혁을 일군 그런 개혁가들입니다. 특히 이제 정도전은 지난 프로그램 때도 가을에도 정도전을 처음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이게 정도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또 지난 그 정도전 드라마도 뭐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조선 500년 동안 사실 묻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도전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와 이제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일 큰 그 특징이 뭐냐? 고도성장이 이제 종언을 구했다, 종언을 구하고 있다 하는 그 점이 지금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36년 동안 그 식민 지배를 당했었고요. 또 가난에 헐벗고 또 6.25를 겪고 온갖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뭐 그런 어떤 어려운 경험을 겪지만은 우리가 근대가 시작되었을 때 근대라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남과 북이 분단이 되고 또 가난 속에서 시달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이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지난 60년 동안 나라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만들어 왔던 어떤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 원동력이 최근에 꺼지고 있습니다. 특히 8년째 이제 GDP 2만 불대에 머물러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2만 불대에서 3만 불대로 넘어가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8년째 지금 2만 불대에 걸려 있고 또 지금 성장률이 3%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이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고도성장이 이제 종언을 맞이하고 저성장한 시대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앞 세대들보다도 더 못 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60년대부터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을 쭉 보게 되면 10년 단위로 이노베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90년대 그 이노베이션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그 산업이 오늘날 우리를 지금 먹여 살리는 그 동력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한 2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성장의 어떤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뭐 대안도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정부에서는 그 창조경제를 이제 새로운 어떤 국가의 어떤 미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 창조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명료하지 않은 그런 어떤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젊은이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청춘이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담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한문으로 청춘이라고 쓰고 읽는 건 절망으로 읽는다 이런 말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겪는 그런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희망이 있는 사회였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다음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더 발달하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희망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사회의 어떤 계층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근심이 우리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꿈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제가 과장되게 좀 오늘날 이 정도전 의미를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도전이 자꾸 부각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정도전을 생각하는 그 저변에는 이와 같은 어떤 생각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5천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개혁이 일어났던 시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었고요. 두 번째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었습니다. 이 조선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뚜렷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라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민본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경국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선경국전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념을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 국본이고 임금이 하늘이다. 국본과 군천이다. 백성이라는 게. 또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또 48년에 우리가 건국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건국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국민이 자유로워야 되겠다.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념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이 우리 헌법에 48년 헌법에 제1조에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런 사상, 이런 이념을 가지고 지난 6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나라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 생각했을 때 우리 역사에서 좀 어느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뭐라고 할까요? 그 시대의 개혁을 봐야 될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조선과 대한민국 건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원천이,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 조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나 이쪽에서 굉장히 오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분이시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그 왕조교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해방 직후에 조선을 갖다가 조선건국을 연구했던 이상백 교수 같은 분도 기본적으로는 권력투쟁의 어떤 결과로서 조선이 건국됐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주 나쁜 나라라는 이미지가 된 게 단재 신채호 선생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 말에 나라가 망하는 즈음에 이르러가지고 이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사대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대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노예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한국 역사에서 사대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역사를 쭉 보면서 묘청의 난부터 시작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선 역사 1000년의 최대 사건을 갖다가 묘청의 난으로 봤는데 그때 김부식이 결국 이겼기 때문에 사대주의가 조선 역사에서 한국 역사에서 중심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 결국은 그 사대주의가 전면적으로 국가 이념으로 이제 발전한 게 조선이다. 그러니까 조선이니까 이 한국 역사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국의 역사가 노예의 시기로 암흑의 시대로 들어간 시기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할 때 이르러가지고 민족주의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역사의 중심을 고구려로 이제 옮겨갔습니다만은 좀 역설적이지만은 우리 민족사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선 역사가 아주 좀 나쁜 역사다. 이런 이미지를 줬고 거기다가 이제 식민사관이 더해져가지고 조선 역사라는 건 다 타일성의 역사다. 이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역사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깨우지 않으면은 역사가 새롭게 되지 않는 역사다. 이렇게 두 개가 원래 목적은 다르지만은 생각 자체가 조선 역사에서 볼 때는 식민사관하고 민족사관이 같은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역사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굉장히 조선 시대를 갖다 나쁘게 보는 이제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오히려 굉장히 뛰어난 역사로, 혁신의 역사로 본 거는 외국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학자인 마르티나 도힐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책에서 고려 때부터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혁신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한 책을 썼습니다만은 이분은 오히려 14세기, 11세기 이래로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가장 큰 혁신이 조선건국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박사학위 논문을 최근에 냈는데 그 책에서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 경국전에 보게 되면은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은 이제 정도전이 쓴 책입니다만은 조선을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일종의 블루프린트라고 볼 수 있는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건물을 지으려면은 우리가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나라를 세울 때도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로서 이제 만든 게 지은 게 조선 경국전인데 조선 경국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공자가 꿈꿨던 동주와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논어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평생 동안 사실은 좀 정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공자가. 근데 노나라에서 자기 고국인 노나라에서 자신을 이제 등용을 안 해주니까 공자가 나이 60이 다 됐는데 제자들을 이끌고 전국을 중국 전체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걸 철암천하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서도 이제 10년 이상 떠돌아다녔는데 거기서도 17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나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한때 그 공자가 51살 때 어떤 반란을 일으킨 공산물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인재를 이제 불러야 되니까 그때 공자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가려고 했어요, 거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자라는 것은 명분을 분명히 하고 반란하고는 불사의군의 어떤 충성을 강조하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한테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였던 자로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바로는 그런 사람한테 가지 않는 게 선생님의 가르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내 쓰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죽겠는가. 만약 나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내가 정말 동주와 같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주라는 게 이제 주나라가 그 서주하고 동주를 갈린다마는 그 동쪽에 낙양을 도읍으로 한 그 나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공자가 이상을 삼았던 나라가 이제 그 주나라거든요. 그 주나라와 같이 백성을 그 뭐랄까 아끼고 문화가 찬란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조선경국전을 쓰면서 맨 앞부분에다가 말이죠. 그 국호론을 두고 왜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이름을 갖다 만들었느냐 했을 때 우리 조선이 한국 역사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진 게 이를테면은 위만조선이 있고 기자조선이 있고 있지만은 위만조선이 위만조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단군조선, 그다음에 그 위만조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기자가 만들었던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공자가 이상으로 삼는 그런 동주와 같은 나라, 백성을 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조선이라고 이렇게 만든 이름을 그 국호를 정한 것도 바로 그런 뜻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성계의 즉위규서를 보면은 그 얘기가 아주 분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됐는데요. 1392년 7월 17일 날 조선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7월 17일 날 그 출범을 하고 열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7월 28일 날 그 태조 이성계가 즉위규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선언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 맨 처음에 보면은 이 구절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왕은 이르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도가 득실이 있게 되어 인심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을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이 이치 떳떳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14세기 말에 왕조 하나의 그 나라가 처음 서면서 말이죠. 정치를 못하면 나라가 망해도 괜찮다. 정치의 목적이라는 건 국민들이 서로 살게 하고 국민들을 살리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우리가 딱 선언한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사대주의 때문에 굉장히 어둡게 봤지만은 이 태조 이성계의 즉위규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나라가 서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이념이 분명했어야죠. 예. 상당히 그 혁명적으로 나라를 세운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조선을 세운 사람이 두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입니다만은 조선이 세운 어떤 군사적인 어떤 힘을 제공한 사람이 이성계라면은 나라를 세운 머리,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거는 정도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는 이성계였던 힘이 있었지만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정도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만 정몽주가 그 조선의 정신을 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 시대에는 우리가 그 조선의 영혼을 모시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임금의 조상들을 모시는 데가 정묘고요. 또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문화, 그 정신, 영혼의 어떤 핵심을 모시는 데가 문묘예요, 문묘. 그래서 정묘하고 문묘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문묘는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성균관이었죠. 학교죠, 학교. 옛날로 치면 대학이죠, 대학. 거기에 예전에는 공자가 모셔져 있었고 한쪽에는 이제 중국의 성현들이 모셔져 있고 또 한쪽에는 조선의 성현들이 모셔져 있는데 맨 앞자리에 정몽주가 있어요. 정도전의 자리가 있느냐? 정도전이 없어요. 조선을 정치적으로 건국한 사람은 정도전인데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정몽주가 문묘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이 문제를 조금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정도전에 그 조선건국에서 위치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울 때, 그럼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거냐? 새 나라를, 그 설계도를 그린 게 이제 조선경국전이에요. 조선경국전을 보게 되면은, 조선경국전을 지어놓았던 이념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은 책임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 것이냐. 근데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느냐? 아까 그 태조 이성계 주기교수를 보셨죠? 누구한테 책임을 집니까? 첫째는 하늘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 하늘이 그 나라를 만들었다고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백성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천명과 인심에 책임을 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게 조선경국전의 가장 큰 어떤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천명과 인심에 그 맞는, 따르는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 백성을 위한 국가다. 백성을 주인처럼 섬기는,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조선경국전의 표방하는 제일 중요한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선경국전 맨 처음을 보면 말이죠.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맨 처음에 정보유예요. 정보유라는 거는, 보유라는 건 이제 왕의 자리를, 왕위를 갖다 보유라고 그래요. 보물보자 써가지고. 정자는 바를 정자를 써가지고 임금의 위치를 바르게 함. 이렇게 첫 챕터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첫 챕터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역왈, 성인지 대보왈 위요, 천지지 대덕왈 생이요, 하이 수의왈 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이라는 거는 주역을 얘기하는 거죠. 주역의 말씀을 말하기를 성인의 대보, 성인이라는 건 성인, 세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의 큰 보물이 뭐냐? 그건 위다. 위라는 건 그 위치할 때 위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리예요, 자리. 석인이라는 옛날 그 유학에서는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될 거냐? 천명론이죠. 성인이 왕이 돼야 된다고 봤어요. 가장 위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 봤어요. 근데 왕위에 대해서 올라서 뭐를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 성인이 가장 큰 보물을 여기는 게 왕이다. 이렇게 보면 무슨 너무 권력지향적인 것처럼 보이죠? 원래 성인이라는 건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을 닦아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인이 가장 큰 보물로 여기는 게 그 청정함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왕이다. 그건 너무 정치적, 굉장히 폴리티컬한 얘기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천지지, 그렇게 시작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천지의 대덕, 하늘과 땅, 우주겠죠. 우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이 뭐냐? 생이다. 생이라는 건 뭘 살리는 거예요. 살생자니까. 천지의 덕이라는 걸 우리가 우주자연을 보게 되면은 만물이 자라잖아요. 만물이 자라는데 누구 덕으로 자라느냐? 천지의 그 힘으로 자란다. 그렇게 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게. 그래서 왕이라는 게 대보, 큰 보물을 얻어가지고 뭐를 할 거냐? 천지의 대덕을 실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라는 건 손발이 없잖아요. 그렇죠? 천지라는 건 있지만, 하늘이라는 건 있지만 하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맛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누군가를 시켜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장 큰 보물을 여기는 게 뭐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니고 왕이라는 직책을 가져서 하늘의 큰 덕, 만물을 살리는 큰 덕을 베푸는 거야말로 위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그럼 왕위를 지킬 것이냐? 인이다. 인이라는 게 어지다는 뜻이잖아요? 어질다는 게 뭐냐? 어질다, 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자의 해석에 의하면 애인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역에서 말하는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왕이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천지의 그 덕을, 큰 덕을 받아가지고 만 백성을 살리는 거다. 근데 주작은 조금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백성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만물을 살리는 게 왕의 위치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할 때 보면은 치국 다음에 평천화가 있죠? 그게 이제 옛날 조선시대 때 살았던 그 군자들, 소위 선비들이 삶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여러 우리 위대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석가모니 같은 분들은 생로병사를 갖다 초월해서, 우리 해탈을 얻는 게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이제 삶의 목적일 거예요. 근데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는 뭐냐?
수신자가 취급평천하여 스스로 인격을 완성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만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그걸 넘어서 선지자연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나무가지 같은 거 함부로 꺾지 못하게 했어요. 이를테면은. 그런 게 다 그런 류의 일들이에요. 우리 원령이라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규칙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온 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얘기예요. 맨 앞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조선경국제 맨 앞에다가. 이거는 신하잖아요. 신하가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쓴 거예요. 경국대전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경국대전에는. 경국대전은 나중에 성종대 가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조선경국전이 이제 계속 경제역적이 발전해서 성종대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그 헌법, 조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경국대전인데 경국대전에는 왕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왕에 대한 조항이. 이미 그때 가면은 왕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신하가 할 수 없다. 왕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그 편집 자체가. 근데 조선경전은 첫 구절에 왕이라는 게 어떤 존재여야 된다. 딱 얘기를 해놨어요.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도전이 죽은 건 이것 때문에 죽은 거죠.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왕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좀 피곤한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하여튼 조선경전은 맨 첫 부분에다가 왕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딱 정확하게 써놨어요.